어제 사전 투표 1일차 결과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58%였습니다. 전국 사전 투표율 19.58%.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3년 전 20대 대선 때 17.57, 2.01%포인트 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8시 기준으로 21.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떨까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러합니다. 자, 21대 결과입니다. 전북 32.69, 그리고 광주 32.1, 그리고 전남은 얼마일까요? 가장 높습니다. 34.96. 거의 35%에 육박합니다. 자, TK 지역 한번 볼까요? 대구 13.42, 그리고 경북은 16.92입니다. 자, 굉장히 높고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인데 지난 대선 때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20대 때는 전북이 25, 광주가 24, 그리고 전남이 28이었습니다. 20%대 중후반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30%대 초중반 올라갔죠. 대구는 20대 때 15.43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13.42입니다. 2%포인트가량 떨어졌고,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 20대 때는 20.99%, 그런데 이번에는 16.92%. 사전 투표율이 TK 지역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자, 전국 사전 투표율 1일차 19.58% 나왔던 것. 김진욱 대변인님, 원래 처음에는 사실 사전 투표가 평일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보통은 이제 주말에 끼기도 했었는데 평일에 이루어지면서 조금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결과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또 휴일 공휴일인 토요일 날까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비중이 좀 있게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이번에는 목요일, 금요일 평일 동안 양일간 이루어지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좀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줄을 오랫동안 서면서까지 투표에 임했고 네. 그런 과정들이 지금 오늘 아침 분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 네. 20대 대선의 한 36% 정도의 사전 투표율보다 더 높이 나오지 않을까. 약 한 지금 추세 정도면은 30% 후반, 38%, 한 40%에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6.3 대선이 네.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그것 때문에 맞이한 대선이라서 아마도 국민들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이 주권을 충분히 확실히 행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가지고 표명을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시 현재 투표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2.14%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표율, 사전 투표율 9시 기준으로 22.14%. 이게 지난 대선 때보다 한 2%포인트 정도, 1.97%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조금 낮았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근데 이제 보통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전라도와 광주 지역이 조금 높고 항상 통상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은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좀 더 낮아서 혹시 이게 2일차 때는 조금 더 동료가 되고 반영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수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총선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하나의 좀 고정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에 좀 적극적인 반면에 대구 경북 PK 지역, 그러니까 이제 영남권은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의 참여율이 높죠.
근데 이제 이게 사전투표가 높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네. 지난 총선을 보면은 사전투표는 높았지만 오히려 본투표는 좀 주춤했던, 즉 전체 투표수는 똑같은데 사전투표로 조금 더 비율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지 네. 결과적으로 전체 투표율 자체는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변에 보면은 이것이 무슨 뭐 부정선거론 때문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특히 이제 보수층,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본투표를 진짜 투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조적으로 혹시나 몰라서 하는 그런 투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는 그래도 본투표 때 해야지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떤 뭐 누군가의 유불리로 볼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가 이제 6월 3일이 되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제 TK 지역의 유권자들은 더 많이 투표를 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최종 투표율은 전라도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높지만 결국 비슷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지금 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하루 투표하는 것보다 3일 나눠서 투표하면 자신이 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뭐 일정에 좀 영향 덜 받으면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최종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투표율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 대선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이제 비상개혁 탄핵에 대한 굉장히 이제 찬반이 팽팽했잖아요. 네네. 그 이 조기 대선 자체가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조기 대선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이번 관련해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만이 현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층이 있고 네. 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막아야겠다는 또 이제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양극단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마 이제 보수층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우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어쨌든 간에 선거 결과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불리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약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전에 이제 본투표에서는 이제 보수 지지의 투표율이 높았지만 네. 이번 어제까지 기준으로 하는 사전 투표율을 보면 TK 지역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의 어떤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상당히 동조하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사전 투표보다는 이제 본 투표를 선호한다. 네.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뭐 본 투표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에는 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자체는 지금 보수가 굉장히 분열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이번 투표를 좀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유권자가 있을 것이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믹스가 되면서 이제 사전 투표율이 좀 TK 지역에서 특히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 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투표를 지금 윤주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낮다기보다는 본 투표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분들이 TK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전라도 지역보다는 조금 낮게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주셨고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이거 어차피 쉽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시 기준 현재 22.1% 전국 사전 투표율 보여주고 있고 전라남도는 지금 39.2%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대구가 15.2%로 사전 투표율 9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전 투표율을 어떻게든 각 당에서는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후보들도 어제 일제히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나란히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어제 두 사람 모습 보시죠. 투표에 임하시는 소감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전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본 투표 날 그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 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수가 단일화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얘기.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례적인 사전투표 열기에 각 당의 해석들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열망이 지금 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바른 대통령 선출을 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자, 지금 현재 1일차 19.58%였고 지금 9시 기준으로 22%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오늘 저녁 6시에 최종적인 사전투표율은 아마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 물론이고 40%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40%에 가까운 예상되는 그런 사전투표율,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